사업하다 보면 정말 돈 쓸 일이 많죠? 그런데 이렇게 쓴 돈, 과연 세금을 아끼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? 많은 사장님들이 정말 헷갈려 하시는 매입세 공제와 비용 처리. 오늘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을 제가 확실하게 파헤쳐 드리겠습니다. 아니, 분명히 사업 때문에 돈을 썼는데 왜 세금은 줄어든 것 같지가 않지?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답답함 한 번쯤은 느껴보셨을 거예요. 근데 걱정 마세요. 그건 여러분이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아주 흔한 오해에서 비롯된 문제거든요. 이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딱 5단계만 같이 밟아보죠. 먼저 세금의 두 가지 종류를 알아보고 절세 방법의 차이를 이해한 다음에 어떤 전략이 가장 유리한지 숫자로 직접 확인해 볼 겁니다. 마지막 실전 가이드까지 보시면 아! 하고 무릎을 탁 치실 거예요. 자,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? 첫 번째 순서, 세금의 두 얼굴입니다. 모든 오해는 바로 여기서 시작돼요. 그건 바로 사업에 쓴 돈은 어떤 세금이든 무조건 다 줄여줄 것이다 라는 막연한 믿음이죠. 우리가 흔히 이렇게 생각하잖아요. 사업에 돈 썼으니까 당연히 세금이 줄겠지. 하지만 말이죠. 현실은 생각보다 조금 더 복잡합니다. 왜냐하면 사장님들이 내는 세금은 한 종류가 아니라 성격이 완전히 다른 두 가지이기 때문이에요. 그래서 이 두 세금의 정체를 정확히 아는 게 정말 중요해요. 바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입니다. 이 둘은 그냥 이름만 다른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규칙으로 움직이는 별개의 세금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이 그림을 보시면 차이가 확 느껴지실 거예요. 왼쪽에 있는 부가가치세, 즉 부가세는요, 사실 내 돈이 아니에요. 물건값에 포함해서 손님한테 잠시 받아뒀다가 나라에 대신 내주는 약간 심부름 같은 세금이죠. 반면에 오른쪽에 있는 소득세는 모든 비용을 다 빼고 나서 남은 진짜 내 순이익에 대해서만 내는 세금입니다. 출발점부터가 완전히 다른 거죠. 자, 그럼 이 성격이 전혀 다른 두 세금을 공략할 우리의 무기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. 바로 오늘의 주인공, 매입세 공제와 비용 처리입니다. 이름은 비슷해 보여도 쓰임새는 완전히 다릅니다. 이것만 오늘 제대로 기억하셔도 정말 절반은 성공하신 겁니다. 매입세 공제는 오직 부가가치세라는 문만 열 수 있는 전용 열쇠고요. 비용 처리는 소득세라는 문만 열 수 있는 전용 열쇠예요. 이 두 열쇠는 절대 서로 호환이 안 됩니다. 각자 자기 짝이 딱 정해져 있는 거죠. 매입세 공제는 아주 직관적이고 간단해요. 제가 사업 때문에 물건을 사면서 냈던 부가세 있잖아요. 그 100원을 나중에 제가 내야 할 부가세에서 그냥 통째로 빼주는 거예요. 100원 냈으면 100원 그대로 돌려받는 거죠. 정말 강력하죠? 그런데 비용 처리는 방식이 좀 다릅니다. 이건 세금 자체를 직접 깎는 게 아니고요. 세금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이익, 즉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 자체를 줄여주는 방식이에요. 뭐랄까? 전체 매출이라는 커다란 피자 파이가 있으면 거기서 경비라는 조각을 떼어내는 거죠. 그럼 남은 피자 조각이 작아지잖아요? 그 작아진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기는 겁니다. 자, 그럼 이제 제일 궁금한 게 나오죠? 알겠습니다. 그래서 둘 중에 뭐가 더 센가요? 뭐가 더 절세에 유리한 건가요?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지금부터 숫자로 직접 보여드릴게요. 자, 여기 여러분이 사업에 쓰려고 1,100원짜리 물건을 샀다고 한번 상상해 볼게요. 영수증을 딱 보니까 물건값 1,000원에 부가세 100원이 붙어 있네요. 이 1,100원 어떻게 해야 세금을 한 푼이라도 더 아낄 수 있을까요? 이 표에 답이 바로 나옵니다. 자, 소득세율이 한 20%라고 가정해 볼게요. 첫 번째 전략, 둘 다 쓰는 경우를 보죠. 먼저 부가세 100원은 매입세 공제로 전액 그대로 돌려받습니다. 그리고 나머지 물건값 1,000원은 비용 처리해서 소득세의 20%, 즉 200원을 아끼게 되죠. 그럼 총 얼마죠? 맞습니다. 300원이 아낄 수 있어요. 그런데 만약에 이걸 그냥 통째로 비용 처리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. 그럼 1,100원의 20%인 220원만 아끼게 되는 거예요. 와, 차이가 확 느껴지시죠? 고작 1,100원짜리 영수증 한 장에서 80원이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. 이게 쌓이고 쌓여서 수백, 수천만 원이 되면 그 차이는 정말 어마어마하겠죠? 결론은 아주 명확합니다. 무조건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면 받는 게 이득이라는 거죠. 그래서 최고의 절세 전략은 뭐냐? 바로 이겁니다. 일단 공제받을 수 있는 건 싹 다 챙기고 그게 안 되는 것들만 비용으로 처리한다. 이게 정답입니다. 자,
이제 이론은 완벽하게 마스터하셨습니다.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실전편으로 넘어가야죠. 도대체 어떤 건 공제가 되고 어떤 건 안 되는지, 그리고 이 모든 혜택을 받으려면 어떤 서류를 챙겨야 하는지 아주 실용적인 팁들을 알려드릴게요. 이 표를 한번 자세히 보세요. 직원식 대나 광고비, 임차료 같은 대부분의 비용은 양쪽 다 동그라미, 즉 둘 다 가능합니다.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저 아래 X 표시가 된 항목들이에요. 예를 들어 거래처 접대비나 개인이 타는 작은 승용차 관련 비용 같은 것들이죠. 이런 것들은 부가가치세 공제는 절대로 네버 안 되고요. 오직 소득세 비용 처리만 가능해요. 이 X를 모르면 나도 모르게 세금을 더 내고 있었을 수도 있다는 거죠. 그런데 말이죠.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한 이 모든 절세 혜택이 하는 보물상자를 열려면 딱 하나의 열쇠가 필요합니다. 그게 바로 적격 증빙이에요. 이 열쇠가 없으면 보물상자는 눈앞에 있는데도 절대 열 수가 없습니다. 국세청이 인정해주는 제대로 된 증거, 즉 적격 증빙은 딱 4가지뿐입니다. 이건 그냥 외우시는 게 좋아요. 첫째, 세금 계산서. 둘째, 신용카드 매출전표. 셋째, 지출증빙용 현금 영수증. 마지막으로 계산서. 딱 이 4가지만 기억하세요. 특히 중요한 거, 우리가 흔히 받는 그냥 손으로 쓴 간이영 수증 있잖아요. 그걸로는 부가세 공제 거의 못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. 무조건 이 넷 중 하나를 받으셔야 해요. 자, 이제 여러분은 매입세 공제와 비용 처리라는 아주 강력한 2가지 무기를 모두 손에 쥐게 되셨습니다.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당장 여러분의 지출 내역을 한번 쭉 살펴보시는 건 어떨까요? 혹시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숨어있던 절세 혜택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르잖아요. 현명한 지출과 꼼꼼한 증빙, 이 2가지만 기억하시면 여러분의 사업은 더욱 단단하게 성장할 겁니다.